자, 다음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김용현 변호사들의 행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얘기 법정에서 지금 저희 들어오기 전에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하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감치가 집행이 안 된 거를 사실은 저는 그날 저녁 때 그 기자인 친구에게 뉴스를 전달받고는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동을 피워가지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감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에서 석방해라라고 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보면은 각종 이제 그 감치라든지 그런 관련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침입적 행위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에 대한 오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을 할 때도 보면 본적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인정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부분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감치하는 현장까지 그러니까 구치소까지 갔을 때 계속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데려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뭐 관리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그럼 앞으로 감치라든지 각종 이런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어떤 그 국가의 처분을 할 때 이름을 대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서울구치소장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고 우리가 현행범 체포할 때도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냥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때린다면 거기서 바로 체포를 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영장 신청서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이름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외국인이고 뭐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통 성명불상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성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막 뾰족한 코. 째진 눈, 까무잡잡한 피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무상 잘 발부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을 수 있다. 성명을 모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어야 하고 거기서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했더라도 그러면 감치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지금 뭐 얼굴 생김새만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몽타주 그리듯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아예 첨부해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첨부를 해버리든지라고 하면은 노력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서울구치소랑 각 재판부가 서로 핑퐁 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법원인데 구치소장이 막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해줘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무슨 체면을 내세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법무장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 법무부 차원에서 집행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하라 라고 지시를 해갖고 서울구치소와 감치재판부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특정해갖고 감치 집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무슨 짓을 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의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외에 중앙지법에서 그 제재를 가하겠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대응이라는 것이 감치 재판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좀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법정모욕죄나 법정소동죄로 이거를 고발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보시고. 그 정도 얘기한 걸로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제재 수단은
감치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다. 하는 맞아요. 거다. 감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판에서 판사가 그 인정 신문을 할 때 이름하고 직업 인정 신문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인정 신문부터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신원을 특정하면 재판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재판도 그냥 진행이 되는데 구치소에서의 집행을 우리는 이 사람이 뭐 그 자기의 이름을 거부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뭔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가지고는 정말로 방금 김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언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감치가 재집행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집행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하다. 지금 집행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럼요. 네. 그 감치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거고 현재 집행 자체만 네. 그 중지된 상태여서 네네.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와서 유튜브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밖에 나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모욕죄 이런 거 가능하겠죠? 모욕죄가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의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그런 모욕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면 사회적 평가에 저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뭐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정 모욕죄라는 게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그 법정 모독죄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정 모욕죄는 좀 구체적으로 법정과 그 부근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네, 네. 당연히 법정 모욕죄라는 거는 당시 현장에서의 네. 장소적 제한인데 뭐 우리 법률가들은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모욕죄를 만들 때는 인터넷 없던 시대에 만들었던 네, 거고 네. 지금 인터넷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 법정과 그 부근이 아닌 곳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송도 그 부근이라고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구성 요건에서의 제한 때문에 법정과 그 부근에서 어떤 위협과 관련된 뭐 모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성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법정 모독죄 말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네. 모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네. 이제 욕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일반 예. 일반 명예훼손이나 저희가 일반 해보는데 모욕죄를 네.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네, 검토하라라고 네, 네.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법에서도 모욕죄의 그 인정 요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엄격해지는 있죠.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재판장에 대해서 새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다 X로 써 있어가지고. 네, XX가 아마 이제 소위 그 걔는 베이비, XX야. 베이비를 뜻하는 새끼를 말한 것 같은데 그 앞에 그 도그를 뜻하는 게 같이 붙어 있었다면 될 것 같은데 모욕죄가.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말고 다른 것도 좀 베이비만 있는 것 있는 같은데. 네, 네. XX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요즘에는 있죠. 예, 힘들 수 잘 있죠. 무혐의가 많이 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쉽진 뭐 않아요. 그 재판관이 뭐 걔 아무것도 몰라, 걔 XX야라고 돼 있던데 그건 또 네. 다른 말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욕을 잘 그래서 몰라서. 이제 아유 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쌍욕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요즘 모욕죄가 인정되는 되니까. 수준이라.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으로는 좀 약하고 만약에 법원이 이걸로 고발을 했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아이고. 해버린다라고 하면 법원의 체면이 이게 그렇죠. 또 말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게 제일 그렇기 문제고. 때문에 아마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감치 재판을 빨리 집행을 집행을 하는 하는 게 걸로. 제일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관종인 거잖아요. 아, 자기들이 그렇죠.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만약에 모욕죄로라도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그런 논거를 들겠죠. 우리가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원의 어떤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걸로 법리적인 또 거, 더, 법리적인 네. 거를 막 또 자기들도 변호사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더 관심을 받는 행동들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가두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 모욕죄는 유죄 나와도 이거 그러니까 벌금, 1년 이하인가 벌금형이 그렇죠. 벌금. 네, 벌금, 보- 그죠. 보통 이제 맞습니다.